안녕하세요. 철권 완전 신출 새내기입니다. 제대로 철권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철권이 나온 지 30년이 됐는데 이제 82년생 아저씨고요. 2D 게임만 좀 하다가 킹오파나 사무라이 스피리츠 시리즈나 이런 것만 하다가 정말로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철권을 이번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스파6는 포기를 했고요. 너무 이제 게임이 좀 복잡해진다고 해야 되나? 2D 게임 치고는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서 이번에 24년도 1월 말에 새로 나온 철권을 하겠다고 몇 달 전부터 벼르다가 이제 시작하게 된 완전 생초보입니다. 네. 지금 1월 30일 날 구매를 해서 캐릭터들을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을 하다가 준으로 하게 됐고요. 이번에 완전 준이 태그2나 태그1 때에 비해서 완전 리모델링이 돼서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준 신캐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태그1에서는 진카자마, 카즈야, 데빌, 퉁친유 주로 했거든요. 퉁친유 아닌 건 줄리아 창 정도밖에 안 해봤는데 이번에 정말 오락실 게임센터에서는 너무 비싸가지고 게임을 못했던 게임이에요, 솔직히. 근데 이번에 좀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여러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돼서 예전에 유튜브 했던 거를 좀 되새겨서 이번에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게임도 새롭게 시작하고요, 유튜브도 좀 다시 시작해보고, 만약에 고수들 리플레이를 주로 이제 분석해서 영상을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실전에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그런 것들도 이제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지금도 화랑 영상 보고 계시지만은 이 영상이 화랑 유저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저는 완전 생 초보고 움직임도 보면 되게 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도 분명히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철권판에서는 역전의 기회를 많이 허용할 수 있는 히트 시스템이 채용이 되고, 그 다음에 2D 게임에서 주로 봤던 시스템들이죠. 히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30년 킹오파부터 원래 있었던 시스템인데 3D 게임에는 이제 레이지 드라이브가 이제 전편에 철권 7에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히트 시스템까지 발전을 했는데, 히트 시스템은 기본 제대로 맞추면은 공중 콤보 말고요, 보통 50 정도의 데미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단으로 들어가는 히트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커멘트를 하면은 한 40에서 45 정도가 평균 나옵니다. 작게 볼 수 없는 데미지예요. 그래서 이제 워낙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이제 단축키 버튼도 철권 8부터는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레버로 입력하고 캐릭마다 달랐던 걸로 보였는데 이번에는 레이지 버튼과 아예 히트 시스템 버튼이 따로 있어서 예전 구형처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버튼을 눌러서 할 수도 있고 전용 버튼을 눌러서 레이지 드라이브가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 타이밍 잡기가 2D 게임보다도 오히려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됐다고 보고요. 이 게임 할 때도 정말 되게 긴장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나 연습할 때는 수많은 기술과 수많은 콤보를 히트를 시켜도 실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심리적 위축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극복을 하면서 진짜 생각하지 않고 몸으로 습득해서 나가야 되는 이 게임이 철권인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이게 2월 12일, 2월 13일 플레이인데 지금 3일차죠.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3일차, 이제 이틀 차였네 이때는, 이 게임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틀차 치고는 그나마 잘 하고 있었는데 엄청 무섭습니다. 이제 전혀 태그 1밖에 조금 경험해본 게 없다 보니까 다 새로운 캐릭이에요.
지금 나오는 리로이 캐릭도 영춘권 나오는 캐릭인데 뭐 영춘권을 싫어하진 않는데 조금 뭐 제가 플레이하기는 거부감이 있는 캐릭입니다. 정말 빈틈도 없고 공격이 들어올 때 몰아치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해봤는데 뭐 ED 게임은 막기는 편하거든요. 이게 훨씬 프레임이 빠른데 뭐 ED 게임 짠발 짠손이 2프레임 3프레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하다가 철권에서 뭐 제일 빠른 원잽이 서서 웹펀치가 10프레임인데 뭐 막기 어렵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10프레임을 펀치를 미리 뻗고 내가 대응해서 뭔가 기술을 쏘게 돼 무조건 맞게 돼 있거든 시스템이. 그래서 철권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뭐 대학교 논문? 그것보다도 더 복잡하게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과 여러 생각들을 공유하고 뭐 리플레이도 공유를 하고자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아 리로이는 정말 뭐 이 캐릭뿐만 아니고 상대방이 리로이를 하면은 답이 없어요. 워낙 빠르고 데미지도 많고 철권 세븐에서는 완전 뭐 사기 캐릭 엄청난데요. 거의 밸런스를 붕괴시킬 정도로. 지금도 보면은 그 이렇게 체력 게이지를 보면은 제가 뭐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요런 상황에서 이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레이지 드라이브도 뭐 사용하고 두 가지를 쓸 수 있잖아요. 이번 8편에서는 레이지 드라이브, 히트 시스템 두 가지를 했을 때 이렇게 역전하는 게 뭐 결코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분명히 방금 전에는 상대가 나보다 더 잘하고 체력도 더 많았는데 이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제 캐릭은 준이잖아요. 비인기 캐릭터거든요 정말. 대신 뭐 고수들이나 유명 유튜버들이나 좀 눈여겨서 하는 캐릭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영상을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알게 된 건데 그래도 준이 뭐 무르님도 하시고 일본 플레이어나 세계 지금 철권8 전 세계 랭킹 시스템에도 준이 꽤 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보기에는 완전 무적입니다. 뭐 하단 반격기도 있고 상단 반격기도 있고 정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는데 정말 그 기술을 한번 뻗을 때마다 상대방한테 다 씹힙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도 쉬운 캐릭. 뭐 장점이라고 공중 콤보가 정말 뭐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도 부담감이 없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고스트 플레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키라키라라는 유저 그 여기 테켄 가시라고 돼 있잖아요. 이분 준 유저 중에서는 탑3를 달리고 계신 분인데 현재 철권 8 랭킹에서 그분의 이제 고스트를 다운받아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차이는 확실히 많아요. 순간순간 대응이 사람이 훨씬 빠르고요. AI가 학습을 해서 플레이하는 건 콤보랑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잡기 풀기 정도? 그 다음에 자주 쓰는 기술들 요 정도만 이제 그 AI로 학습을 해서 대전 연습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유명 플레이랑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무릎님 팬인데 뭐 한번 대전을 해본다는 것도 좋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분들도 워낙 바쁘시고 매칭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스트 플레이로 연습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순간순간 반응이 어쩔 수 없지만 뭐 쓰는 콤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잡기 풀기의 확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주 쓰는 기술들은 거의 흡사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충분히 연습 스파링 상대 스파링 할 때는 상대가 뭐 나를 공격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말 그대로 플래틱스라고 해서 연습 스파링을 해주는 거니까 단순하게 스파링 정도라고 보시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내부에 오프라인 모드에 아케이드 모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우승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걸 하고 나면은
고스트 플레이를 이렇게 대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대도 있고 쉬운 상대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랭킹이 뭐 엄청 높다고 해서 어려운 상대가 아닐 수도 있고, 랭킹이 낮은데 고스트를 따분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의 캐릭에 대한 고스트 플레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연습할 때 다채로운 모드가 있다는 거. 철권 세븐이나 그전 시리즈에서는 연습 모드도 프레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8편보다는 사실적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유튜브를 봤는데 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왜 맞는지, 이게 상단인지 중단인지 뭔지 알아야 유튜브를 같은 시간을 보더라도 좀 알차지 않을까 해서 조금 연구 분석, 그 다음에 뭐 해설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하는 채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실력은 당연히 뭐 뉴비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유튜버 하시는 철권 유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철권 7이나 그 전 시리즈부터 많이 해오셨던 분들의 뉴비랑은 좀 다르잖아요. 뉴비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뭔가 뭐 이틀, 3일, 일주일만 하더라도 충분히 뭐 밤새도록 뭐 10시간, 12시간 정말 어깨와 근육통 때문에 못할 정도로 많은 상대들이 철권 온라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새로운 세계죠. 예전에 꿈꿔왔던 세계인데, 저는 솔직히 온라인 플레이를 엑스박스 1 때 그 캡콤 대 SNK2라는 그 게임으로 2001년도, 2002년도 그 매트릭스 2가 나올 때 그때부터 온라인 플레이를 일본이라든가 해봤습니다. 근데 PC방에서 하더라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었어요. 왜냐면은 상대 유저가 가정에서 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시스템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뭐 정말 2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대전이라는 걸 해봤는데 굉장히 쾌적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프레임 싸움을 하는 뭐 이런 게임에서 충분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굉장히 뭐 진짜 준 세계 랭킹 뭐 탑 3 안에 드시는 분인데 이거를 뭐 세 판 연달아 이긴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참고로만 보시라고. 그리고 이분도 한국 유저분이신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도 유명한데 고스트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겨요. 근데 실제로 대전하면은 진짜 넘사벽일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지금 저는 벤퀴셔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 한문으로 치면 수라 나차의 동물이거든요. 지금 한 유저 30% 정도만 뭐 벤퀴셔 이상의 등급이래요. 지금 12단, 13단이었는데 총 30단까지 있거든요. 네, 지금부터 장난이 아닙니다. 뭐 잡기 푸는 유저는 솔직히 등급을 떠나서 뭐 철권 7부터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양잡이라든지 한손 잡기라도 풀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사람의 반응 속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딱딱 푸시는 분들은 뭐 철권 7부터 안 하시면 단지 1, 2주 사이에 이 실전에서 잡기를 푼다는 건 정말 어렵죠. 그거에 관련된 영상들이 앞으로 쭉 나올 거예요. 철권 8만 시작하신 분들은 잡기를 되게 못 풉니다. 그리고 잡기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 준의 경우 잡고 난 다음에 포지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뻥발이라든지 아니면 귀살이 들어가는데, 귀살은 이제 들어가면 공중에 떠서 공중 폼을 한 세트를 맞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준이 그런 점들이 알고서 시작한 건 아닌데 이제 뭐라고 이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알게 된 것들이죠. 원래 그 태그 1 때 귀살이 굉장히 좋았어요, 징카자마한테. 그리고 그 이후 시리즈에서는 귀살이 삭제됩니다. 그만큼 이제 귀살이라는 게 굉장히 좋죠. 원래는 지금 같은 경우는 횡이동하다가 귀살이 나가는데
준도 횡이동하다가 귀살이 나가긴 합니다만 그냥 바로 기살을 때릴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한데 아무래도 막히고 난 다음에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도 확실하게 들어갈 상대만 터친다든지 그럴 때가 아니면은 기살은 잘 쓰지 않아요. 지금도 기상시 저 공격 있죠. 하단인지 중단인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저때 허치면은 이렇게 레이지나 히트 그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역전의 기회를 허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 대전 격투 게임이라는 건 2D든 3D든 어떤 게임이든지 간에 특히 이 스포츠 세계에서도 그렇고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 뭔가 이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막 이렇게 보면은 퍼펙트로 지는 게임이나 허무하게 지는 판들을 보면은 리플레이 같은 거 자신이 한 영상들을 보면은 완전히 얼어 있어요. 약간 동화됐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얼어붙었다. 손이 얼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상대방이나 이런 거에 기백이나 기세에 눌려서 그렇게 하다가도 레이지나 히트로 역전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미니게임만 해온 저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부분인데 서로서로 불리하거나 이기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철거팔 시스템이 레이지나 히트 시스템은 초보들한테 유용한데 물론 고수들한테도 유용하죠. 근데 이 맵 사이즈가 굉장히 작거든요. 맵 사이즈가. 그래서 그 맵 사이즈를 굉장히 좁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고수들은 벽 콤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다 정해져 있어요. 처음 시작하면 무슨 기를 쓰고 무슨 본컴이 들어가면 벽에 붙고 벽에 붙은 다음에는 뭐뭐뭐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 이게 공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뽑아볼 수도 없어요. 초보분들이나 저처럼 처음 입문하는 지금 이 게임 할 때 뭐 이틀 차밖에 안 됐거든요. 온라인 이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구석에서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히트 시스템을 켜서 히트를 명중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기상시 부르기로 돌아서 일어난 다음에 하단 짠손 왼쪽 짠손을 꼭 잘 활용해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짠손조차도 먼저 뻗는 게 있습니다. 이게 2D 게임이든 3D 게임이든 먼저 그 프레임이 발동 프레임이 큰 기술도 미리 기상 전에 예상을 해서 깔아놓으면은 뭐 움직이면 무조건 맞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막는 포지션이 아니면 무조건 맞게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임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게임이 물론 이런 것 분석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몸으로 본능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자신이 한 영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특히 철권이라는 시스템이 30년을 이어오다 보니까 게임 개발자들이 이게 쉽게 만들지를 않아요. 이게 분명히 막는 것 자체가 쉬워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뭐 하단이든 중단이든 보통 23프레임 전후가 이제 고수라도 보고 막기가 힘들다 그래요. 하단이든 중단이든. 이제 아무래도 서 있다 보니까 중단은 잘 막는 거고 하단은 하단 쓸 때마다 막으려고 그러면은 솔직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23프레임 정도까지만 자세히 보고 집중했을 때만 막을 수가 있고 이제 22프레임 미만은 보고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유저가. 물론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락슬기도 이제 뭐 18프레임인가 19프레임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나락슬기를 하려면 무조건 19프레임, 18프레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잘 보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움직임이 빠르잖아요. 뭐 앉았다 섰다 또는 풍신 웨이브를 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또는 기상시에 뭐 여러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복잡한 캐릭터의 움직임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코 하단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막히면은 이제 엄청나게 큰 이제 반격의 기회를 맞게 되는 거죠. 콤보 한 세트를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철권이라는 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단은 가장 빠른 대신에 앉아있으면 안 맞는다는 거, 그리고 상단 기술을 쓸 때는 일어서면서 쓰는 기술이나 그런 기술들을 잘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단이 장점이자 단점이고, 중단은 좀 대신 느려요. 상단보다는 느리지만 앉아서 막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중단 기술을 잘 써야 그 다음에 잡기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잡기를 하면 대부분 앉아버리면 끝이니까 잡기가 나올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하단은 철권 4부터인가? 원래 예전도 그랬어요. 뭐 철권 2나 3부터도 철권 개발진들이 하단의 기술이 점점 시리즈가 갈수록 이런 뭐라고 그래, 페널티를 줍니다. 굉장한 페널티를 주고요. 하단은 뭐 막히는 순간 게임이 역전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체력이 많을 때 또는 라운드를 많이 따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하단을 잘 쓰는데 하단으로 망한다 라는 거를 저는 철권팔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초반 영상을 보시면 지금 너무 정신없기 때문에 하단은 웬만하면 안 막아요. 그냥 하단은 시스템적으로 여러 번 맞더라도 공중 콤보, 뭐 하단 3번 맞더라도 공중 콤보 한 대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무시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막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콤보 기술이 중단이다 보니까, 물론 상단도 있지만 중상단이 콤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방금도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분하고 같은 분인데 이긴 거예요. 딱 내용을 봤을 때는 야, 이 지금 준 유저는 레이나를 이길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첫 번째 게임은 제가 졌거든요. 근데 두 번째 판에서는 에이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초보적인 가장 중요한 것 기술만 쓰고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여드린 거고요.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 유튜브라는 걸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는데 굉장히 이게 편집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막 같은 것도 그렇고 오래 걸려요. 일단은 윈도우 기본 시스템 녹화로 게임 녹화 시스템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그 일시정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녹화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좀 빠르게 여러 영상들을 올리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편집할 시간에 영상 몇 개 더 올리는 게 내용이 알차거든요. 뭐 요즘에 스킵 기능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합의점을 한 2년 전 유튜브 하면서 찾아놓은 상황이에요. 요즘에 뭐 클릭 2번이면 계속 영상 스킵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광고도 웬만하면 뭐 안 넣으려고 하고요. 뭐 일단은 재밌고 여러분들하고 철권파를 공유하고 싶어서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레오는 거의 답이 없어요. 이거 쓰면 원래 죽는 거고요. 이렇게 쓰면 공컷 맞죠. 네. 보통 나가는 게 18프레임에서 20프레임 정도 레이지 드라이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15프레임이에요. 딱 거의 모든 캐릭이 터치고 난 다음에 15프레임에 그런 빈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15프레임에 띄우기 그 기술이 있으면은 완전히 콤보로 당하는 거고, 만약에 띄우기 기술이 없는 캐릭은 그래도 큰 기술을 맞습니다. 15프레임의 큰 기술을 맞기 때문에 레이지 드라이브는 약간 2D 게임에서 지른다 개념 있죠. 뭐 승령권 계열이나 초필살기, 맥스 초필살기 그런 식으로 약간 지른다라고 해서 지를 수도 있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응용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2D 게임만 했던 사람이라 킹오파는 꽤 했거든요. 캡콤 SNK2도 굉장히 즐겨 했죠. 20년, 그것도 벌써 22년이 됐네. 근데 그 이후에 제대로 좀 즐길만한 게임이 없었는데 이번 철권 8은 좀
잘 나온 것 같고 앞으로 캐릭터들도 세븐처럼 많이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보면 지금 완전히 졌잖아요. 이걸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깁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기존 철권과 철권 7, 철권 8이 무엇이 다른가를 보시면은 제 영상들을 보시면은 많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역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처럼 뭐 없어요. 그냥 레이지 맞추거나 히트 맞추고 그 다음에 잡기 한번 했는데 파이널 라운드에서 이긴 거예요. 뭐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첫 영상이라 뭐한 30분 정도로 좀 짧게 하고 물론 다 보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유비 그 말 그대로 진짜 철권 30년 시리즈 중에 진짜 제대로 하는 건 처음인 그 사람이 했을 때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뭐 고수들은 할 수 없는 영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내가 땡 초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뭐 철권이란 게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20살이나 또는 뭐 15세 이상의 게임이 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ED처럼 막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뭐 중학교 이상 제대로 하려면 고등학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고등학생은 뭐 공부해야 되니까 못하고 대부분 처음 접하는 게 대학교 1학년부터 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나이가 되시면 철권 7이 기존에는 전부 다 아케이드 게임 센터 위주로 먼저 발매를 했는데 철권 8만 PC 버전이 먼저 나오고 유일합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PS5로 며칠 차 간격으로 해서 이제 나온 건데 집에 컴퓨터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저는 뭐 콘솔로 하시는 거, 플스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PC로 하는 거는 좀 컴퓨터가 최소 그래픽 카드가 뭐 2060 이상, 뭐 2070, 지금 제 시스템 2070 슈퍼인데 뭐 3060, 3070 정도는 돼야 뭐 4000 시리즈면은 뭐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고요. 네. 그 정도 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솔직히 그래픽 카드 값이면은 콘솔을 사잖아요. 그래서 뭐 방송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아니시면은 충분히 콘솔에서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풀 옵션입니다. 그리고 좀 옵션을 좀 조정을 해서 지금 화면이 약간씩 우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현상은 다음 그 시간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옵션은 풀 옵션 상태입니다. 물론 그림자 같은 거 살짝 조정은 했는데 CPU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네.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엄청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컴퓨터나 콘솔은 뭐 준비할 필요도 없고 이제 PC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i3 12세대 이상, i3 이상이나 i5면 충분히 CPU는 충분하고도 남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죠. 잠시만요. 이렇게 되고 이제 고수들 좀 플레이 볼 수 있도록 제가 할게요. 지금 뭐 레이나 전 세계 랭킹 중에 뭐 꽤나 높은 랭킹에 올라와 있는 분이 이제 또 흥룡 시부야 린이라는 분인데 아마 철권 8부터 하신 분일 것도 같고 세븐도 하시긴 하셨겠죠. 안 그러면은 이게 단기간에 못하죠. 2주 만에 뭐 전 세계 랭킹 처음 입문하신 분이 뭐 올라가실 수 있겠습니다. 뭐 최소 세븐부터는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킹도 굉장히 핫합니다. 뭐 킹도 굉장히 핫하고 라스도 뭐 유저가 적어서 그렇지 적어도 괜찮은 것 같고 레이븐 유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제 레이븐은 매니아층만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전편에서는 여자였는데 레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레이도 대부분 이제 무술 매니아 약간 매니아 이분 되게 더블이라는 분 유명한데 이분 거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PC 준비하실 때는 이제 그래픽 카드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냥 콘솔로 가시는 게 정신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SSD도 필요하고요. PC는 최적화를 구현하기가 일반 분들은 어렵습니다. 제가 원래 2005년, 6년도 그때 또 용산에서 조립 PC를 했기 때문에 이 PC로 뭔가 최적화를 하시려 그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끝에 60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는 캐릭 이 정도면은 풀옵션은 아니더라도 돌아갈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PC 하시는 분들은 이게 4K 모니터로 하면은 그 그래픽 카드가 아무리 좋아도 뭔가 부족합니다. 렉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최대 1440p 정도까지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픽 카드는 그 초당 프레임을 많이 뿌려주는 거야. 예를 들어 120이라든 144라든 그렇게 하면은 그래픽 카드 부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던가, 아니면은 이제 4K 그럴 때랑 FHD랑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1440 와이드 21대 9 모니터로 하면 철권에 최적화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 대회까지도 지금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일단은 16대 9고 유튜브도 그렇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진짜 철권 매니아시라면은 21대 9에 1440p를 지원하는 그 시스템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원활하진 않아요. 더군다나 이게 최대 60프레임만 지원하는 게임이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온라인 환경이나 트래픽 관리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킹오파도 120프레임 이상 다 지원을 하는데 그거는 좀 뭔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차후에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지금 테켄 가시나 테켄 킹 이제 등급 되신 분들이 굉장히 잘한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테켄 가시 제가 기억하고 26단인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도 그래프 보셨다시피 엄청 나잖아요. 근데 이 등급이라든지 뭐라고 해야 되나, 플레이 스타일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엄청 좋은데도 하는 플레이를 보면은 아쉬운 게 있고, 그래프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중간밖에 안 되는데 게임 플레이는 또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일치는 하지 않는다는 거. 일본 유저들하고 굉장히 매칭이 많이 됩니다. 일본 유저들 거의 대부분 한일전이라고 봐도 돼요. 한국도 있는데 한 반반은 되는 것 같아요. 동아시아도 가끔 접속되는데 동아시아 유저분들은 게임 하시면 그렇게 재미를 못 느끼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린 게 나온 것 같고, 제일 많은 게 한국, 일본입니다. 가장 쾌적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제일 이 철권 시장이 지금 현재 핫한 곳은 유럽 1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럽, 독일, 프랑스 이 핵심 지역이죠. 영국, 이런 곳이 가장 서버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1, 이제 북미겠죠. 미국이랑 캐나다가 포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국만 봐도 거기도 이제 엄청 인기가 있고, 그 두 군데가 한국, 일본을 몇 배로 앞서갑니다. 그분들하고 아마 핑이나 이런 환경이 안 맞아서 못할 거예요. 핑을 많이 낮추면은 할 수는 있을 텐데, 가끔씩 한두 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워낙 유저들이, 이 한국, 일본 유저들은 나중에 되면 뻔하거든. 지금도 뻔해요. 근데 조금 좀 넓혀서 가실라 그러면 이제 핑을 조금 여유가, 이제 상태가 안 좋더라도 한 번씩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22년 전에도 일본 유저들이랑 재미있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훨씬 이제 통신이 여러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철권 8은 무엇인가 이렇게 함께 고민해본다? 연구해본다? 생각해본다? 뭐 약간 동아리? 철권 동아리 정도가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많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 영상들이 하루에 뭐 그냥 한 캐릭 한 캐릭 뭐 준이랑 빅터라고 하면은 1000개 이상씩이 올라와요. 하루 24시간에 그냥 한국, 일본, 유럽 전체 다 해서 전 서버에 전 세계에. 그러니까 뭐 무궁무진하죠. 근데 그게 영상들이 또 다 날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남겨놓으면은 아, 저 때는 저랬구나. 또는 어떤 플레이어들을 볼라 그러면은 녹화를 다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다른 나라 유튜버 리플레이나 우리나라 리플레이 그 채널들을 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프레임 데이터가 없고 보고 나면은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싶어서 좀 더 연구하고 아, 왜 맞았는지 왜 죽었는지 어떤 기술이 들어가고 고수들은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어떤 심리전을 쓰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씩 좀 첫 영상이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서 좀 길게 갔던 거고 나중에 짤막한 영상에서는 제가 철권 8은 실제 무엇이 다른지 이 영상을 보세요 이제 그런 용도로 지금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대본도 없어요 따로 랜덤으로 이 영상 이런 사람 이런 유저들은 잘하더라 보실만 할 거다. 원래는 빅터가 훨씬 날라다니는데 아무래도 빅터 상대로 이 시부야린이라는 이분이 굉장히 좀 경험치가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이 레이나를 검색해서 상위 유저들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영상도 한번 볼까요? 빅터가 굉장히 발동 속도는 그렇게 보통이거나 조금 느린 편인데 아 정말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신캐릭이기 때문에 철권 세븐을 하신 분들이라도 뭐 그전 시리즈 하신 분들이라도 경험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술인지 상단인지 중단인지 어떻게 반격을 해야 되는지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옵니다. 분명히 느린 것 같은데도 맞고 이거 가드 불능인가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번 100판 200판 싸우다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지금은 레이나 유저 중에 좀 유명한 분이 이제 유튜브도 하고 철권 세븐 대화에도 나왔던 에나킨 그분 유튜브도 하시거든요. 근데 하시는 걸 보면은 그렇게 뭐 확 끌어다니는 그런 패턴은 아니에요. 그냥 뭔가 경험이 많아서 단순한 기술로 잘 이기는 그런 스타일? 에나킨 스타일 뭔가 이렇게 보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은 좀 떨어지는 편인데 뭐 레이나 최상위권 위조라는 거는 뭐 탑2예요. 탑3도 아니고 탑2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왜냐면 2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랭킹이 높아도 그 밑에 랭킹에서 다 싸워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레이나 유저들이 계속 발전도 하고 새로운 기술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레이나가 정말 굉장히 신캐릭터고 유리합니다. 제가 주문을 하다가 한 2-3일 이틀? 이틀 정도 레이나를 콤보 연습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레이나는 진짜 완전 생 초보죠. 원래는 처음에는 레이나로 하려 그랬는데 레이나가 여러가지 복합적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레이나 제가 플레이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레이나가 연구할 게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패턴도 그런 부분이 매력적으로 좀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레이나 좀 인기도 많고요. 원래 좀 리모델링을 잘 했죠. 솔직히 헤이 아치랑은 좀 달라요. 진짜 많은 캐릭터 4가지 이상 캐릭터가 복합적으로 들어갔고 기본 베이스는 헤이 아치인 거는 맞아요. 기본 베이스 한 60%? 50% 이상은 이제 헤이 아치가 맞고 뭐 그 다음에 다른 게임에서 이제 아야네라는 데도 라이브 이제 그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는 닌자들의 그 아야네 캐릭터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다리 기술으로 보면 카포에라, 크리스티나라든지 그런 캐릭터들 기술도 살짝씩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게임. 그리고 카즈야, 헤이아치도 많이 들어가는데 카즈야의 그런 기술 패턴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익숙해져도 이 빅터가 무서운 게 몰아치는 게 장난 아닙니다. 그냥 벽에 몰리거나 구석에 몰리거나 자신이 뭔가 콤보 하나 딱 걸리면은 그냥 박살납니다. 뭐 솔직히 이렇게 허무하게 질 수 있는 그 레벨 경험치가 아니거든요, 이 흑룡 시브야 린 캐릭터가. 그리고 잭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잭도 세븐에서도 잭이 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 잭도 뭐 정말 20년 전이나 뭐 시리즈 전편에서는 뭐 잭은 진짜 고인 취급이었는데 이수나 만한 캐릭이었는데, 언제부턴지는 모르겠는데 철권 세븐에는 꽤 잭 유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해보니까 확실히 그냥 만들어 놓은 캐릭은 아니고 유저나 매니아가 있을 법하다. 기술들이 크고 리치가 되게 길고요. 그리고 움직임도 굉장히 빠릅니다. 옛날 잭이 아니에요. 하긴 뭐 지금 과학 기술이 지금 시리즈가 30년이 됐으니까 게임에서도 그렇고 현실에도 그렇고 많은 발전을 했겠죠. 그래서 이 잭이랑 캐릭터들도 그렇고 여러 캐릭터들이 쿠마나 펜서도 하는 유저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정말 특히나 자신이 게임하는데 이게 들어왔다는 거는 그 정도 실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등급 시스템이 어찌 보면은 정확하지 않고 어찌 보면은 정확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정확한 편이에요. 이 등급에서 놀려면은 그만큼의 모든 테스트를 다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캐릭을 만나든 뭐 샤오유 유저가 졌다고 해서 그 유저가 쉽거나 그렇진 않고, 그리고 뭐 가끔 가다가 자기보다 좀 하이 레벨 2등급 이상 되는 매칭이 되는데, 그런 분들 할 때 뭐 어차피 질 확률이 높기는 하겠지만 그런 분들하고 게임을 해야 동급 유저들하고 했을 때 쉽게 느껴지고 좀 더 승리를 쟁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부분들도 뭐 나쁘게 지는 게임을 뭐하러 해요. 나는 이기기만 하고 싶은 게 뭐 사람 심리긴 하지만 또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경험치가 높네요. 잭이 저렇게 허무하게 가진 않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아무래도 진도 몰아치는 게 좀 엄청난데, 진 유저가 많은 평균 정도는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지막 판 정도 보면은 진도 뭐 나쁘지 않아요. 네. 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철권 3까지나 태그 1까지는 좋아했는데 철권 4부터는 미시마류를 버리고 난 다음에 물론 데빌진이 생기긴 했지만 그 태그 1의 그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크게 마음은 안 가고 있습니다. 좀 카즈야는 데빌화가 돼도 약간 멋있다 이런 느낌으로 됐는데 철권 8에서 데빌진은 약간 조금 20대 미만이나 20대 전후에 그런 남자들의 취향을 좀 주로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핥히는 것도 있고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데빌진은 진짜 많이 날아다녀요. 그런 부분들 혹시나 또 제 설명을 듣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음소거를 하고 게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이니까 철권 8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좀 준비해 갔던 거고요. 보통은 뭐 한두 게임 하고 짧게 갈 거예요. 유튜브라는 게 길게 갈수록 유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철권 8 뉴비로서의 소감, 앞으로의 계획, 뭐 그다음에 캐릭터 분석 뭐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건데, 철권이라는 거는 짧게 가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안 그러면 지루하니까. 뭐 자기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캐릭이 아닐 수 있어. 철권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철권은 공중 콤보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 공중 콤보가 실전에서도 어떤 상황, 어떤 횡식 각에서라도 사용할 수 있을 그런 콤보를 추천드려요. 단순히 데미지만 많이 들어간다, 그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특히나 철권 8에서는 공중 콤보, 저 게이지 보이시죠? 이 흰색 게이지가 지금 회복 가능한 게이지인데, 저게 이제 상대방을 때리면은 찹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히트 시스템을 히트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중 콤보 맞는다고 크게 낙심하지 마시고, 뭐 해봤자 50에서 50 정도 달았다고 말, 평균적으로 이제 흰색 채울 수 있는 게이지 빼놓고 아무리 뭐 80 정도 되는 콤보를 맞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금이라도 진이 원래 이길 수 있어요. 지금 히트 키고 레이지 둘 다 맞추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네, 레이지까지 이제 들어가야죠. 아유, 네, 이제 들어갔어요. 레이지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판도가 충분히 승산이 생깁니다, 이 진한테도. 그게 철권 8만의 이제 매력이 엄청 많이 달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경험치죠. 네, 보통 하단을 많이 쓰는데 하단을 막히면 이제 바로 죽게 되니까 프레임이 빠른 기술을 쓰던가, 그런 것들이 철권 8의 매력이라는 걸 끝으로 영상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45분째 했는데 더 길어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 노출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만 하고요. 저는 레이나로 새로 플레이를 해서, 일단은 주는 일시정지입니다. 카자마 주는 너무 어렵고 프레임이 잡아먹힌다고 해야 돼요. 상대방이 뻗는 그 기술들에 너무 잡아먹혀서 뻥발밖에 할 게 없어요. 뻥발이랑 기술 뭐 5가지? 총 쓸 수 있는 기술이 10가지도 안 돼요. 근데 공중 콤보는 쉽고 데미지도 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뭐 쓸라 그러면 다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뭐 답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일시정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레이나로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제가 하는 플레이를 올려도 좋지만은 고수들 플레이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 반, 뭐 제 영상 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구독, 좋아요까지는 바라진 않겠는데, 아무래도 연구나 분석이나 이런 거 하고 싶은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셔도 되고, 아니 같이 초대해서 스파링도 충분히 해드릴 수 있고, 이런 거를 제가 뭐 글에 남겨놓으려고 해요. 뭐 카톡 아이디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서 뭐 재밌게 대화를 하면서 음성 채팅을 하면서 철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나 밴드를 만들어 볼까도 생각 중인데, 얼마만큼 제가 사람을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라 철권 8 뉴비 인문기였습니다.